간은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대사작용, 해독작용, 면역작용, 담즙 형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염, 간경화, 간성뇌증, 지방간 등의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독 기능과 대사작용,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고 담즙 형성 이상으로 쉬어도 피곤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입맛이 없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잘 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전반적으로 몸이 평소와는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세포는 서서히 파괴되므로 반 이상 간 기능이 저하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처럼 간은 증상이 나타난 후 처방하는 것보다 예방이 다른 어떤 장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와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주를 하면 간이 좋아질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영양불량, 대사 이상, 비만 등에 의해서도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부 이모 씨는 얼마 전 간경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B형 간염, C형 간염도 없는데 간경화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치의는 비만으로 생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를 보면 일반인 주부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도 않고 지병도 없는데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먹는 것만 잘 챙겨 먹으면 간이 상하여 병원에 올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간에 좋은 음식 KBS 위대한 밥상을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간 기능 개선, 간에 좋은 음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하는 쑥입니다. 쑥은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꼽힙니다. 특히 간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과 알코올 분해 작용이 뛰어나 손상된 간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이담작용, 항균작용, 구충작용이 있어 황달과 간염 치료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쑥은 비타민 B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간 기능을 개선하고 여러 간질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잦은 술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간 해독 및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 회복 및 숙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면 쑥을 챙겨 드세요. 그럼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해독 과정을 돕는 강장 채소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 할 만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이 아주 뚜렷한 채소입니다. 대장과 소장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인체 기능을 돋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추를 장기 섭취한 흰쥐는 하이드로사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간에서 73%, 피부에서 79% 억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드로사라디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치면 양호실에서 선생님이 무릎에 뭔가로 소독을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옥시풀, 옥시돌이라고 하는 소독약인데요. 과산화수소를 물에 녹여서 만든 상품들입니다.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무릎 상처에 세균을 소독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이 체내에서 발생한다면 심각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 하이드록사라디칼은 굉장히 불안정하여 전자를 찾아 거칠게 돌아다니며 상대, 즉 세포 등을 녹슬게 합니다. 하이드록사라디칼은 가장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로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에 의해 몸이 녹슬게 됩니다. 부추를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이런 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추 만세입니다. 세 번째, 간암을 예방하는 양송이 버섯. 천연 간 양장제라고 불릴 정도로 양송이 버섯에는 손상된 간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 강화와 암 예방 및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히 양송이 추출물인 AHCC는 간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양송이를 대량으로 구매했을 경우 보관할 때는 습기 제거가 중요합니다. 양송이 버섯은 물에 씻게 되면 식감이 물러지기 때문에 젖은 면보나 종이 타올로 먼지만 털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할 때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결명자입니다. 콩과에 들어가는 한 해살이 식물인 결명초의 씨를 결명자 또는 초결명이라고 합니다. 결명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력이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결명자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간의 기운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간에 무리를 주고 손상을 시킬 수 있는 물질 중 하나인데 이 환경 호르몬들을 흰쥐에 투여해서 실험을 한 결과 결명자를 포함한 생약 추출물에 의해 뚜렷한 독성 해독 효과를 얻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명제 섭취는 인체의 여러 장기에서 해독 효과를 보였지만 특히 간과 췌장에서 더 해독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간을 튼튼하게 하는 칡. 칡에는 카테칸 성분이 있는데요. 알코올로 인한 간 해독을 해소하여 간 기능을 높여줍니다. 카테칸 성분은 우려내는 시간이 길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칡차를 만들어서 드실 경우 약한 불에 오래 끓여서 마시면 좋습니다. 칡은 차 이외에도 칡 영양밥, 가마솥, 칡 백숙, 칡묵, 칡순 샐러드 등 여러 가지 음식으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암을 예방하는 배추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것이 김치인데요. 거의 매일 먹는 유일한 채소일 것 같습니다. 배추, 무 등의 채소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등의 성분에 의해 간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추출물을 먹은 쥐는 간암 발생률이 대조군에 비해 35% 수준으로 감소했고, 무 추출물을 먹은 쥐는 간암 발생률이 45%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김치의 주 원료인 배추와 무가 간암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간암을 발생시킨 실험쥐에게 채소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간암 억제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간 속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마늘. 마늘은 소량으로도 간 속 효소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또한 알리신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해독작용과 면역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간이 지쳤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드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는 간에 쌓인 독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본초 강목에서는 헛개나무가 숙취와 주독을 해소하고 간 해독과 변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주 전과 후에 헛개나무 차를 마시면 숙취 해소에 좋고 간에 쌓인 독을 해독해줘 간 기능 개선 및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헛개나무 열매의 효능은 이미 시중에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가 되는 숙취 해소제의 주요 원료로 유명한 만큼 대중적인 약재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알코올 대사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알코올을 분해하는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간 기능 향상과 피로 해소에 좋은 모시조개.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을 피극지본이라고 부르며 피로의 근원이 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초성 포도산이나 유산이라는 산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산의 존재가 피로의 원인이 되고 신체를 산성으로 만들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럴 때 모시조개가 매우 효능이 좋다고 하는데요. 모시조개의 살에는 천연의 타우린과 호박산이 들어있어 몸의 독소를 해소하는 데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특히 타우린이라는 성분은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유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 기능이 있어 피로를 풀어주며 간 기능에 좋은 음식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우린 성분으로 간 기능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모시조개를 즐겨 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올리브유. 서양의 3대 장수 식품인 올리브유는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즙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배설작용을 해 담즙이 부족하면 배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정량의 올리브유는 체내 해로운 독소를 받아들이는 지질을 공급해 간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감소시켜 간의 해독작용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간 해독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몸속에 가지고 있는 독소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간 수치 검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해독할 때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죠.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가 각광받는 이유는 맛이 덜 느끼하고 스쿠알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름보다 간 해독에 더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올리브유를 그냥 드시기 힘드신 분이라면 오렌지 주스와 1:1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것이 좋으며 1년에 한두 번 정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드셔야 할 음식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금주 또는 절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실천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